무전공 선발. 누가 지원하고 누가 합격했을까요? 북치면 탁 나오는 고교교사와 입학사정관의 이유 있는 수다 입시톡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25학년도 대학이 전공자율선택제 무전공 선발 제도를 늘리고 있습니다. 이런 무전공 모집 확대가 학생부 종합전형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오늘 여기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다산고등학교 교사 조만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동국대 부속 영석고등학교 교사 김용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희대학교 임진택 입학사정관입니다. 본격적으로 무전공 모집단위. 전공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무전공 모집단위는 사실은 대학 입학 단계에서 전공을 정하지 않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1학년 말에 전공을 정하고 학과를 이수한 다음에 졸업하는 제도가 더 정확하게 맞겠죠. 그래서 전공 자율 선택제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예, 표를 보시는 바와 같이 유형 1과 유형 2로 나눌 수 있는데요. 유형 1은 학과 선택의 제한을 전혀 두지 않는 것을 유형 1이라고 하고, 유형 2는 뭐 계열 단위라든지 단과대학 단위라든지 일정 부분에 제한을 두고 하는 것을 유형 2라고 합니다. 이 제도를 교육부가 실질적으로 전공자율선택제라는 이름으로 재정사업으로 대학들한테 재정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는가요? 저는 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 잘했다. 예, 갑작스럽게 진행이 돼서 첫해 어려움은 있었지만 학생들 입장에서 또 하나의 선택의 기회가 생긴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잘못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취지 자체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어떤 추진의 시기나 정도 측면에서 너무 과하게 추진했다. 그리고 이게 재정사업과 연계하면서 대학의 자율권이 없이 거의 강제에 가까웠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대학 입장에서는 시대 환경이 이제 빠르게 변하는데 그 수요를 어떻게 담아낼 거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그런 면에서 학생들이 일단 학과를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또 대학에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수요를 반영한다는 입장에서는 일단 잘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시작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러니까 좀 궁금한 점이 있는데, 대학은 이 무전공 모집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과거에 우리나라가 학부제를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결과론적으로 좀 실패했다라는 평가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이 제도가 지속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결국 시대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 시대를 뭐 융합 시대 뭐 이런 표현도 쓰고, 고등학교도 우리 문과이과 없앴잖아요. 그렇죠. 그런 개념처럼 사실은 대학도 이제는 복수 전공도, 예를 들면 문과대학에 의학 전공하는 학생들이 다른 어떤 공학 전공을 같이 한다든지 이런 어떤 것들을 당연시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된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걸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가 결국은 입학 단계에서 학과를 정하기보다는 일단 선택권을 좀 열어놓고 1학년 좀 탐색을 거친 다음에 학과를 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것은 대학 자체적으로 교육부가 뭐 권장한 것도 있지만 실질 내용으로 보면 대학 스스로 그런 어떤 융합사회에 어떤 필요한 그런 환경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자체적인 구조조정을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대 흐름상 이것은 대세가 됐고, 대학 입장에서는 유연한 학사 제도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제도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지속될 거다, 더 확대해 갈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걱정이 뭐냐면, 예를 들어 뭐 인문계열이 경영학과로 모인다 그러면 강시 큰 게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실험 실습이 굉장히 필요한 학과로 쏙 몰렸을 때 그 아이들에 대한 어떤 실험 실습 기자재들을 다 완벽하게 충족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도 고민이 되고, 또 현재 저희는 그 고등학교에서는 그래도 아이 학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 프로그램이니 뭐 컨설팅이니 상담 이런 걸 통해서 뭐 검사전을 통해서 해주는데, 과연 갑자기 만들어진 이 제도에 대해서 학생들이 대학 1학년을 제대로 잘 마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어떤 그 지원을 받아서 자신이 2학년 올라갈 때 학과를 제대로 선택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가 실은 굉장히 큽니다. 어떠신지요?
경희대만 보면 서울 캠퍼스가 인문사회계학과들이 좀 많은 편인데 자연계학과 정원이 적다 보니까 실험 이런 어떤 시설들이 상대적으로 좀 적었죠. 그런데 이제 이 무전공이 확대됨으로써 자연스럽게 자연계 학생들이 이제 증가하는 상황이 오고요. 그래서 이제 대학 입장에서는 강의실부터 시작해서 실험실 수업, 학점 단위 시수를 좀 조정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진로와 관련된 부분은 진로 카운슬러라고 해서 교수님을 별도로 진로만 이렇게 해주는 진로 카운슬러 교수님들을 따로 모시고요. 이것은 미국에도 제도가 이미 되어 있고 미국은 뭐 자유롭게 전공을 바꿀 수 있도록 여러 차례 바꿀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제 국내 대학도 이제 이 부분이 시작되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경희대는 자율전공학부, 자유전공학부를 행정실을 이미 이제 다 만들어 놓고 그걸 전담해 가지고 임시기구가 아니고 특정 단과대학처럼 행정실을 별도로 두고 지원하는 체계를 지금 마련하고 있다. 행정적인 체계는 일단 마련되었다. 벌써 이미 이제 마련되었고 그리고 이제 진로 탐색할 수 있는 강좌를 별도로 좀 둬서요. 여러 학과 교수님들이 팀 티칭 비슷하게 해서 자기 전공들을 다 소개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최소 뭐 3강좌 이상 정도는 진로와 관련된 탐색 강좌를 별도로 둔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경희대학교는 2025년부터 자유전공학부와 자율전공학부 이 두 개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또 매우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헷갈리는데 두 모집단의 어떤 차이와 특징 뭐 이라고 있을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부분 좀 고민이 많았는데요. 장명부터 시작해서 뭐 이게 이제 법적 테두리 내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수도권 정비 계획법이라고 해서 서울 소재로 이제 진입할 때 정원이 서울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정 부분 서울 캠퍼스 정원을 제한을 걸어놨습니다. 이제 대학 경희대는 이제 크게 2개 대학이 있죠. 서울 캠퍼스, 국제 캠퍼스가 있는데 대학의 입장에서는 허들을 완전히 허물고 양학 캠퍼스를 자유롭게 좀 눈나눌 수 있도록 좀 하고 싶은데 이게 이제 수도권 정비계획법은 일단 서울 캠퍼스 정원 따로, 국제 캠퍼스 정원 따로 관리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가 자율전공학부는 서울 캠퍼스 그리고 자유전공학부는 국제 캠퍼스에 이제 신설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 자유전공학부는 대부분 이제 공학계열 국제 캠퍼스가 공대가 좀 많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이 좀 많이 지원하는 학부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서울 캠퍼스는 인문사회학과가 좀 많고 최근에 이제 약학 계열도 좀 있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이 이제 주로 선택하는 아마 계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캠퍼스별로 학과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 자체는 캠퍼스별로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교 입장에서 이 무전공을 어떻게 바라볼까? 학교 현장에서 실제 무전공을 준비하는데 이게 변화를 체감하고 계신지 그게 궁금합니다. 저는 이 제도가 이렇게 도입되는 과정이 좀 이제 매끄럽지 못해서 부정적이긴 하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게 맞아요. 왜냐하면 학생들 중에서는 진로 변경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제가 1학년 때 A를 희망했다가 2학년 때 B로 바꿨는데 바꾸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이런 학생들이 과거에 있었거든요. 그런 학생들한테 그거 정말 그게 부담스러우면 무전공 모집이라는 게 있다라는 것도 해줄 수 있고 또 학생들 중에는 자신의 소질이라든가 적성에 대한 파악이 좀 늦은 학생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난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아. 둘 다 좋아. 그래서 못 정하겠어. 이런 학생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을 위한 기회가 늘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것은 분명합니다. 일단 어쨌든 그러면 대학 입장에서는 이번에 2025학년도 지난 입시에서는 어쨌든 교과와 수능이 제일 많았던 것 같긴 한데 대학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무전공은 어떤 전형으로 선발하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진로 탐색이 상대적으로 좀 부족한 전형이 뭘까? 이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로 탐색이 되어 있다라면 학과로 바로 가는 게 그게 정석이겠죠. 그런데 진로가 아주 결정되어 있지 않고 뭔가 방향이 서지 않은 학생 입장에서는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뭔가 찾아보니까
처음에 딱 떠오르는 것은 일단 수능 전형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점수에 맞춰서 대학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인식을 하니까 뭐 다수의 대학들이 신설한 과를 보면 수능에다가 많이 맞췄죠. 이제 문제는 수능만 하면 이 선택권, 이 좋은 제도를 졸업 예정자, 고3 학생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잖아요. 아무래도 수능 전형은 N수생들이 많잖아요. 많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수시에서 혜택을 주는 방법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학생부 종합보다는 아무래도 내신 성적에 좀 맞춘 교과 전형이 상대적으로 더 적합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일단 교과 전형에 기본적으로 신설한 학과들은 좀 배정을 많이 했고요. 그런데 또 넓게 보면 학생부 종합도 이 다양성 관점에서 생각해 봤을 때 충분히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닐까? 또 논술도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문과, 이과 이런 구분 없이 전공이 결정되지 않았다라면 뭔가 통합 논술이라든지 융합 논술을 내서 충분히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서 실질적으로 이제 앞으로 보면 이 무전공 제도는 여러 전형에 다 걸쳐서 선발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네, 조금 전에 잠깐 제가 여쭤보기도 했는데 실제 이 무전공을 염두에 두고 있는 학생들이 입시를 이게 따로 준비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죠? 예, 그래서 실제 입시에서 학생들이 주로 어떤 학생들이 이 무전공을 선택하게 되는지 지원자 패턴을 좀 읽어주시면. 어쨌든 아까 언급하시다시피 정량평가인 교과나 수능에서 많이 선발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과 전형을 지원할 때는 내가 그 가고 싶은 좀 상위권 학과를 가고 싶은데 점수는 부족해요. 그럼 그 학과를 쓰면 안 되겠죠? 그랬을 때 이 무전공을 활용해 가지고 내가 거기까지 공부할 수 있겠지라는 어떤 기대 심리를 가지고 쓰는, 그래서 특정 학과의 점수가 좀 부족한 친구들이 쓰는 그런 소신 지원이 좀 많았다라고 보고요. 또 중요한 건 아무래도 하나의 통해 학과로 뽑다 보니까 뽑는 인원이 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일부 학생들 입장에서는 선발임이 크니까 여기는 내가 안정적으로 합격하겠지라고 해서 안정 지원을 거기다 쓰고 상위권 대학교를 올라가는 그러한 지원 형태도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학교 현장에서는 무전공이 생겼으니까 아이들한테 자, 무전공을 준비하자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현장에서는 아이들이 희망하는 학과를 기준으로 가지고 그 학과에 관련된 준비를 하고 마지막에 원서를 쓰는 시점에 이런 것도 있으니 한번 고민해보자 라는 형태로. 그래서 일부 아이들은 이게 무전공이니까 무색, 무치, 무양. 근데 그게 아니다. 무전공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고 싶은 학과에 대한 뚜렷한 색깔들을 준비하는 게 더 적합하다라는 형태로 현재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학생도 많던데. 거꾸로 어쨌든 올해 첫 해 특히 그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무전공을 선발하는 대학들이 별로 없었어요. 경희대학교는 올해 선발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궁금한 게 과연 저 무전공 유형일 전형으로는 어떤 학생들이 들어오고 실제로 결과들은 어떻게 나타났을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한번 올해 실시한 결과 좀 안내해 주시죠. 뭐 저희도 시행하면서 이게 이전과 어떻게 달라질까 이런 고민들이 좀 있었는데 실제 이제 뽑아 보니까 표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성적만 먼저 한번 보면 전체 평균으로 봤을 때 이 자율전공학부가 2.57등급 학생들이 합격을 했는데요. 그런데 자율전공 학생들은 2.03으로 성적이 더 높았거든요. 예, 오히려 성적이 높았고, 그런데 이제 특이한 점은 충원율을 보면 평균적으로는 뭐 한 53% 빠졌는데 오히려 많이 빠지고 있다라는 거죠. 예, 뭐 다른 대학과 중복 합격률이 조금 더 높았고 성적은 좋은데 실제 충원하는 과정에 조금 많이 내려간다. 예, 이런 어떤 모습들은 좀 보였던 것 같고, 특이했던 점은 이전 연도랑 비교했을 때 자연계 지원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원자 합격자의 4회 과학탐구 이수 단위 평균인데요. 2023, 24, 25를 비교해 보시면 23, 24는 4회 탐구의 이수 단위가 확실히 높거든요. 그런데 2025가 되면 과학 탐구의 이수 단위 비율이 더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있는 표와 마찬가지로 실제 인문 자연으로 나눴을 때 인문이 합격자 기준으로 44%, 그리고 자연이 55.6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경희대 출발할 때 자율전공은 로스쿨 준비하는 학생들, 문과
또 뭐 경영학과 가겠다는 학생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가 최근에 이 흐름 자체가 바뀌면서 자연계 준비했던 학생이 오히려 이 자율전공을 선택하는 이런 경향들이 좀 높아졌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좀 전에도 이제 그 얘기를 하셨는데 그 경희대학교는 진로 역량을 강조하는 대학이었는데 어쨌든 이 자율전공학부는 진로 역량이라는 것을 평가하기 쉽지 않다. 실은 그것 때문에 다른 대학들이 종합전형을 많이 못했던 것도 좀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평가해 보시니까 어떠셨는지. 조금 전에 자연계 학생이 늘어났다고 그랬는데 자연계 학생과 인문계 학생은 들었던 과목도 다르고요. 활동도 다를 텐데 그럼 누굴 뽑아야 될까?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속에서 이제 대학의 입장에서 결론은 자기가 관심을 뒀던 분야 열심히 노력하고 활동도 하고 과목 선택도 한 학생이 그게 이제 주도성이라고 봤던 거고요. 그게 뭐 자기 주도 역량 이런 이름으로 이제 붙여서 저희가 진로 역량을 대체해서 자기 주도 역량을 살핀다 이렇게 이제 봤습니다. 그런데 지원자를 봤더니 특이한 현상이 뭐냐 하면 이 학생들이 수학과학을 많이 들었어요. 특히 이제 의대나 약대를 준비하다가 학생이 이제 성적이 조금 안 되니까 뭔가 이제 우회하는 수단으로 수학과학은 많이 들었는데 오히려 수학과학 성적이 안 좋은 거예요. 수학과학이 좋지 않으니까 자율전공을 선택을 해가지고 우회하는 수단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은데 평가하는 제 입장은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네가 그렇게 좋아했던 분야에 그런 어때서 성취가 나오지 않았는데 너를 어떻게 뽑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융합이라는 개념을 학생들이 좀 오해한다. 그냥 자율전공이라는 것은 자기의 관심 분야에 대한 주도성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 인문자연 애매하게 섞여 있는 소위 말하는 무색무취라고 그랬나요? 뭐 그런 어떤 스타일의 학생들이 지원하는 것처럼 좀 오해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들이 좀 들어서 자기가 들은 과목에서 좋은 성취를 받았는데 진로 목표가 좀 모호한 그런 학생들이 지원하는 게 좋다.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뭐 수학 과학이 됐든 아니면 뭐 국어 영어가 됐든 자기의 관심 분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성취는 당연히 보여야 되는데 그게 특정 학과가 아니어도 결국 그런 어떤 주도성 관점에서의 활동들은 보여줘야 된다. 그런데 학생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걸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 학과에 바로 못 가니까 애매한 그냥 자율전공학부의 원선에서 하는 학생들이 좀 많았다. 그런 아쉬움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대학 입장에서는 그래서 진로를 안 본다는 인식도 뭐 결국은 이 무전공 과정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진로를 안 보면 결국 내신으로 뽑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것 같고 그래서 해당 계열 또 성적이 좋지 않거나 활동도 이제 별로 없는 그런 학생들이 지원하는 것으로 혹여 또 생각하지 않을까 또 이런 걱정도 되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첫 해이다 보니 이 주어진 무전공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솔직히 교사나 학생, 학부 모두 다 떨어진 한 해의 어떤 결과들이 그런 시행착오를 저는 가져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보셨지만 실제로 저희는 그래서 무전공을 학생부 종합으로 뽑는다면 이렇게 여러 대학들은 진로 역량에 대한 평가를 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학업 역량에 대한 평가가 더 세지지 않을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합격하는 내신 성적들은 올라가잖아요. 근데 아까 실은 경희대학교도 보면 전체에 비해 좀 더 높았었잖아요. 네. 아마 그렇게 해석했을 가능성은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첫 해 실시한 결과들에 대한 해석들, 분석들 이런 결과들을 고등학교하고 제대로만 공유를 한다면 자 무전공은 회피하는 전형이 아니야. 회피하는 게 아니니까 무색무취무양이 아닌 내가 가고자 하는 학과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노력들이 잘 나타나는 학생들이 지원하는 전형이야 라는 부분들을 학생들에게 이렇게 전파해가지고 하나의 무전공이 앞으로 계속 갈 거라고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준비를 좀 올바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 공유되면 좋겠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진로 역량 대신 자기주도 역량을 본다라고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학생 학부모가 뭐가 제일 궁금할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왜요? 관심에 대한 일관성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다방면의 융합이 중요할까요? 이렇게 물어볼 가능성이 제일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질문을 한번 좀 답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그 중간에 꿈이 바뀌었다. 꿈이 바뀌는 경우에 결국 진로에 대한 일관성이 이제 부족하니까 그런 학생들은 학생부 종합과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는데 의대나 약대에 관심을 뒀던 학생이
중간에 이제 뭐 성적이나 여러 가지 조건들을 따져봤을 때 그럼 나는 뭐 화학 전공을 한다든지 생명과학이라든지 뭐 약과학이라든지 이런 걸로 생각을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결국은 진로에 대한 일관성은 없지만 수학과학의 성취가 만약에 뒷받침이 된다라면 이것은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진로에 대한 일관성이다. 이제 그렇게 바라보는 건데 학생은 이 그 다방면의 융합이라는 개념을 그렇게 보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꿈이 바뀌어서 수학과학은 이미 이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수학과학과 별개로 수학과학이 안 되니까 오히려 이걸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걸 찾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 대학 입장에서는 결국 저는 진로에 대한 일관성이라기보다는 자기가 관심을 뒀던 분야, 과목이 됐든 활동이 됐든 그것은 학과에 대해서 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한 노력이 기본적으로 쭉 있는 학생, 그런 것들을 갖춘 학생이 오히려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애매하게 그런 어떤 자기의 관심 분야가 활동들이 없는 학생들은 여전히 이 자율전공에서도 마찬가지로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저는 뭐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 자율전공은 그 대학 내에 있는 많은 학과만큼이나 다양한 학생들이 입학할 수 있는 전형이다. 그렇게 보면 학생부 종합한테는 굉장히 기회를 준 전형이다. 이게 왜냐하면 학생부 종합이 원래는 학생 개개인마다 다른 모습들을 다 찾아가지고 그런 어떤 주도성을 보인다라면 누구나 뽑을 수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학과라는 이름으로 뽑다 보니까 중간에 꿈이 바뀌면 그걸 수렴을 못하는 문제들이 일부 있었는데 자율전공이 되니까 이제는 중간에 꿈이 바뀌더라도 관심 분야에 대한 과목 선택이라든지 그쪽에서만 성취만 좀 보여준다라면 진로 희망과는 무관하게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전형이 아닌가. 그럼 이 이야기는 관심의 일관성보다는 역량의 일관성이나 활동의 일관성이 계속해서 보인다면 그런 친구들은 충분히 여기에 적합하다라고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네, 뭐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뭐 계열별 특성은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뭐 결과적으로 이제 인문 계열로 좀 넓게 본다라면 그 인문 계열 특성이 좀 잘 드러나야 되는 거고 자연계라고 하면 자연계 특성이 좀 잘 드러나는 학생이지 그냥 인문 자연이 섞여 있는 학생으로 자율전공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뭔가는 자기 장점은 있어야 된다. 근데 그게 꼭 특정 모집 단위일 필요는 없다. 지금까지 뭐 가장 요즘 최근에 많이 논의되는 무전공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그러면 이제 준비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이 무전공을 어떻게 준비해 나가면 좋을지 한마디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학생들 중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특정 진로 목표를 확정해야 된다. 뭐 중간에 진로가 바뀌면 안 된다. 이런 걱정을 하는 학생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걱정하지 말고 자기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잘했던 것들이 특정 학과에 맞다면 해당 모집 단위를 지원하시면 되고요. 내가 잘하고 열심히 했는데 아직 무엇인지 결정하지 못했다라면 무전공 모집 단위를 지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지원 기회가 생겼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무전공을 준비하기보다는 마지막에 원서를 쓸 때 또 하나의 선택의 기회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전형별로 준비가 다릅니다. 교과 전형이나 수능 전형에서는 숫자의 역량을 보여주시고요. 종합 전형에서는 대학별 평가 요소가 다르니까 그 부분들을 잘 활용해 가지고 고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면 대학 입장에서 또 우리 고교 입장에서 봤을 때 무전공이 어쩌면 학생부 종합의 본 취지에 가장 또 어울릴 수 있는 또 학생들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중간에 꿈이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뭐 좋은 또 제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입시톡 2028 대입제도 학업 역량이냐 진로 역량이냐 무전공 선발까지 여러 주제를 한번 다뤄봤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학부모님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재미있고 유익한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